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동방 1만 년 정통, 도통수행법을 전수하기 위해 설립된 동방신선학교는 그동안 유튜브와 줌을 통해 운영해 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성원과 요청으로 드디어 TV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상생개벽 뉴스와 통합하여 하루 4번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을 체득하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 가입, 또 수행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1577-1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성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동방 1만 년 신선 문화에서는 신선의 삶을 생활화하여 빛의 몸으로 거듭난 사람을 인간꽃이라고 합니다. 빛의 인간, 삼랑으로 거듭난 신선의 모습을 상징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방신선학교가 새 역사를 쓰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아 동방신선학교의 역사적인 첫 방송을 축하하며 축사를 보내오신 분이 계신데요. 평소 설려와 치유수행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두 분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상생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동포 언론사협회 김훈 회장입니다. STV 대한동방신선학교에서 한국의 1만 년 역사 속에서 전수되어 온 한국의 빛치유 수행법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송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 문화의 근원에는 한국의 정신문화 K-스프릿이 있습니다. 이 K-스프릿 문화가 5차 산업혁명 무병장수 시대를 선도하는 제3의 한류 문화혁명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해외 언론인들도 전 지구촌의 한류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저는 설교와 전수 행사를 참석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국민들이 방송으로도 무병장수 수행법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무병장수하시고 상생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경전 중도사님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훈 회장님, 전원주 선생님,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병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2,798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059만 4,297명입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59,865명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억 7,875만여 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1일 국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대한민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미국, 4위 프랑스, 5위 루마니아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오는 1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1세기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될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국경지대 지진이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공식 사망자만 5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사망자는 4일 기준으로 튀르키예 4만 5,089명, 시리아 5,914명 등 총 5만 1,003명으로 건물 잔해를 치우면서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건물 20만 채 정도가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등 직접 피해액이 45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진이 현재 진행형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요즘 미국에선 중국인들이 미국 땅을 못 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감시나 첩보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 아니냐며 미국 주민들이 직접 안보를 걱정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미국 북부 그랜드포스크시에는 1년 전 한 중국 기업이 옥수수 재분 공장용으로 사들인 땅이 있는데 얼마 전 시가 건설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인근에는 공군 기지가 있는데 최신 드론과 우주 네트워크 센터를 갖춘 기밀 시설입니다. 굳이 가까이 공장을 짓겠다는 게 중국의 첩보 활동 목적이 의심된다는 주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미중 국가 간 갈등이 일반 시민에까지 이어진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2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77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살처분된 조류 수는 1,5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는 캄보디아 남부의 11세 소녀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2004년에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지만 약 10년 동안 사람에게 전파 사례가 없던 바이러스가 왜 지금 캄보디아에 전파됐는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월 24일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 각국의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행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메디 하이브리드 시간입니다. 수행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고 의학을 메디컬이라고 하죠. 이 두 단어는 모두 메디로 시작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성공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학 지식을 알려드리는 코너로 매주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윤석현 박사님을 모시고 생명을 이루는 기본 단위죠. 세포와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인체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그 속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5조에서 3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0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이 1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가 조직, 기관 등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세포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람의 몸에 오장 육부가 있듯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장기들이 있습니다. 설계핵은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보관하는 것이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고요. 여기 소포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겼죠. 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을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완성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재고를 또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분비를 해야 된다 하면은 드디어 맨 마지막에 골지체라는 곳에 가서 완벽한 완성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초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SMR 어떻게 보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이 파워하우스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극미연 수준에까지 모든 세포의 거의 대부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하는데요.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내는 이 광, 빛광. 세포에서 빛이 나요. 모든 세포에서. 세포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개의 세포 내에 몇 개의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을까요? 장기에 따라서 그 숫자가 편차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세포당 한 400개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그만 곳에 세포에 400개나 되는 마이토콘드리아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 인체 내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걸 또 계산한 분이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1경입니다. 자, 아까 숫자 13개의 공이 3개가 더 붙은 공이 16개나 되는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총합의 무게를 재게 되면은 우리 몸무게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 내 몸무게가 55kg다. 그러면은 마이토콘드리아가 5.5kg 정도 있는 거고요. 내 몸이 한 100kg 정도다 하면은 10kg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것만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ATP라고 하는 물질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에너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탱크 한 개 ATP에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올까요? 약 7,300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과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생화학적인 수준에서 TCA 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바퀴 돌게 되면 ATP 숫자가 한 12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몸 전체 마이토콘드리아가 1경이라고 한다면 1경 곱하기 12 ATP니까 12 거의 곱하기 칼로리 7,300칼로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 뭐 읽기도 힘들죠. 8해 7,600경 칼로리. 계산이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로 우리 몸은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려고 하면 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냐면요. 일단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포도당, 단백질, 지질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산소와 영양소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얻게 돼서 에너지 이송 탱크인 ATP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도 보내줘야 되겠죠. 또 ATP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하고 이거 폐기물도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한 장기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진화학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장기가 생겼냐, 인간에서 횡격막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폐와 그 심혈관이 형성이 됐죠. 자, 횡격막 아래쪽으로는 영양소를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공장으로 위, 소장이 있고 그리고 간, 담낭, 췌장이 생겼습니다. 자,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처리하고 그 과정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또 재흡수를 하기 위한 콩팥과 대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2차 전지 인프라로 말하자면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셀 제조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첨가물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초 이 윗부분에, 그리고 원자재 가공 공장들은 이 중초에,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하초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한 빛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부가 이렇게 세팅이 됐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됐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생명체의 구성단위인 세포는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몸의 30쪽의 세포에서 빛이 난다. 이 세포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 또 우리 몸의 에너지 탱크 ATP 등 짧지만 명상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쉽지만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현, 원유근 두 분 법사님이 진행하는 동방신선학교 2부에서는 이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의 첫걸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역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대한의 1만 년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신선수행. 앞으로 날마다 우주의 무궁한 생명의 빛을 채우며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행에 앞서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은 우주 광명 문화를 여시기 위해 동방대한의 창세 역사 복원에 일평생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류 원형 신선수행법을 복원하고 완성시키셨으며 이제 동방신선학교를 열어 그 수행법을 전 세계에 공개 전수하고 계십니다. 안경전 종도사 축원 말씀. 동방신선학교 창립과 비전.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 생태계는 너무도 깊이 병들었습니다. 당장 인간 생명의 원천인 물이 오염돼 지구촌 36억 명은 마실 물이 부족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도 8억 2,800만 명으로 늘어만 갑니다. 지난 50년 사이 세계 동물 종의 68%가 사라졌고 앞으로는 100만 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이미 제6의 대멸종 시대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빅데이터, AI 등의 초연결망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자본주의 문명의 어두운 그늘 아래 무분별하게 자신의 생명력인 전기를 소모하고 온갖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며 스스로의 수명을 재촉할 뿐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거대 기업들은 불로장생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5차 산업혁명의 중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는 15억 달러를 투자해 인간 수명을 500세로 연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억만장자 유리 밀러는 30억 달러를 들여 인간 세포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영도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극단의 기후재앙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때 인간의 삶의 바탕인 천지 대자연이 병들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은 기계 문명만으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5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우주의 중심체로서 삶의 가치관과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과 영체를 대우주의 무한한 빛으로 채워서 완전히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법방이 동방한국에서 1만 년 이전부터 비전되어 온 무병장수 빛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입니다. 저는 한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다. 역사를 찾아주거라 하신 부친의 뜻을 받들어 50년 세월에 걸쳐 잃어버린 동방대한의 시원 역사 문화 복원을 위해 청춘과 꿈을 바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수고로움의 열매로 2만 2천년 전 마고성 율국시대 이래 환국, 배달, 조선의 1만 광명 신선 문화의 원형 역사와 그 국통맥과 종통맥을 따라 은밀히 전해져 온 동방의 한류 정통 영성문화 수행법을 복원하면서 이제 동방신선학교의 본격적인 출범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올 미래 세상은 대우주 삼신의 무궁한 빛으로 온갖 질병을 치유하고 광명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빛의 문명 시대입니다. 이제 신선 문명이 태동했던 마고성 율국 시대에서 발원한 무병장수 빛의 조화 문화가 동방신선학교에서 새롭게 열리며 인류는 진정한 제3의 르네상스, 제5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방한류 K-스프릿의 중추신경, 망량문화. 잃어버린 한류의 원형문화, 정신문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우주의 무한한 빛으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문화입니다. 병마, 트라우마, 분노, 슬픔, 피로 등 내 몸 안의 모든 어두움을 씻어내서
온몸을 빛으로 채우는 무병장수의 조화신선 수행문화, 영성문화가 한류 문화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류 문화 K-스피릿의 중추신경이 망냥 문화입니다. 태고 시대에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 22,000년 전 마고성 시대부터 환국과 배달, 단군 조선 초기 시대까지 대우주의 원원한 빛의 근원에 계시는 망냥님을 인식하고 모셔왔습니다. 망냥은 성령의 원형 언어로 빛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충만한 대우주의 빛의 중심에 무형의 조물주이신 본체 삼신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의 세계, 현실계 탄생의 근원인 망냥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대우주의 현실계와 음양짝으로 현상계의 근원이 되는 우주의 본체 세계인 망냥계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언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지구촌 인류가 진리의 뿌리, 깨달음의 근원을 망각한 채 똑똑한 바보가 되어 가을 개벽기에 낙엽처럼 소멸하는 비극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동방신선학교에서 한국의 1만 년 정통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이 공개되면서 대우주의 본질이 참을 근본으로 하는 신성한 성령적 존재인 대망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병장수의 진정한 조화신선 도통 문화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잃어버린 동방한류 K-스피릿의 중추신경, 율려문화.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잃어버린 한국의 시원 역사인 환국, 배달, 조선의 성인 제왕들이 생활화했던 영성문화이며 건강을 유지한 비책입니다. 그 수행법의 근본 요체는 호흡 수련을 바탕으로 주문을 읽어 내 몸과 마음에 빛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문은 대자연의 모든 존재의 모체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소리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삼신의 존재를 깨달은 성현들은 진리의 혼인 주문을 노래하며 대우주 만물의 신성과 소통했습니다. 궁극의 조화 주문의 탄생 역사를 알려면 최초의 우주를 낳은 자궁, 근원이 되는 무궁한 빛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빛을 음양 언어로 율려라고 합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한국의 원형 수행 문화, 치유 문화, K-스피릿의 원형에 다가가는 또 다른 중추신경이 율려 문화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의 율려 원음,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바로 1만 년 이전 지구촌 여신 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성 율국의 마고 삼신 할머니입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율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입니다. 우주를 낳은 두 가지 빛의 에너지인 옴과 훔을 바탕으로 빛의 인간, 조화신선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생명의 두 율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사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 바로 우주의 율려빛을 내 몸에 채워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입니다. 옴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시천주주이고 훔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태을주입니다.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요, 태을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망량님, 태허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주문입니다. 잃어버린 동방한류 K-스피릿의 부활, 동학과 참동학. 한류 원형 문화의 부활을 알린 근세말 동학 300만, 참동학 보화 700만, 그리고 해방 이후 500만에 이르는 1500만 대한의 구도자들이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염원하며 고된 삶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이었습니다. 동학 참동학이 바로 한국 근대 문명 주역이며 중심축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무극대도입니다. 한마디로 가을 우주의 생활 문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내적 중심 세력인 1,500만 대한의 구도자들이 동방 1만 년 한류의 핵심인 영성문화의 정통 계승자로서 역사적 위상을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동방한류 K-스프릿의 사령탑, STB 동방신선학교 본격 출범. STB 상생 개병 뉴스에서 작년 8월 15일부터 200회 가까이 한국의 1만 년 정통 원형 수행법이 전수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STB 상생 방송을 시청하고 전국 각지의 참동학 증산도 수련센터인 도장을 방문해 무병장수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전수받으며 생존수행법의 놀라운 치유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개묘년 3월 8일부터는 상생 개병 뉴스와 동방신선학교가 통합되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숫자 3과 8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3은 동방한국인과 인류의 원형 문화인 대우주 빛의 근원이신 삼신 망량 문화를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8은 삼신 망량님의 빛과 하나된 영원한 생명의 인간, 무병장수의 신선 문화를 상징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잠들어 있는 한국인의 정통 수행 문화, 치유 문화가 좀 더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4번 누구나 STB 상생 방송을 시청하며 지구촌 영성문화 대혁명을 선도하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앞으로 불로장생의 신선 수행을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1차 수행의 4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2차 수행에서 150세 후천 수명주를 내려받는 영광의 성례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3, 4차 수행의 심화 과정을 거치면 천주 아버지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께 직접 여의주를 하사받아 조화 도통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인류의 오랜 꿈인 무병장수의 신선 몸으로 거듭날 생명의 길을 만나 만물이 성숙하는 가을 문명시대, 제3의 르네상스, 제5차 산업혁명의 자랑스러운 주역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수행의 지표가 되는 큰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유근 수행지도법사님을 모시고 수행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동방신선학교 첫 시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동방신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신선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빛과 소리로 내 안에 꽃을 피우다,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프, 환이라는 큰 타이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동방신선학교 수행은 한마디로 숨, 빛, 꽃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숨결을 통해서 온 우주의 빛을 받아들인다. 또 나의 몸과 마음과 영체를 우주윤려의 조화의 빛, 광명으로 가득 채워서 인간꽃, 신선꽃으로 거듭나는 그런 수행이 바로 동방신선학교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신선학교 수행은 150세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0세 이상의 그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이 되는 그런 이제 도통 수행이다. 자, 이 수행법은 2만 2천 년 전에 마고성에서 시작된 그런 선맥을 계승한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환국 배달 단군조선 이후에 우리 동방 1만 년 정통 국통맥의
환가를 통해서 전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무궁한 조화권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자, 이 수행법은 이 제1차서부터 여러 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제1차 수행이 이제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수행은 총 4단계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삼신상제님의 조화비실 받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화비실을 받아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서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축맥과 임동맥을 뚫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자가치유하는 그런 수행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단 형성과 그리고 이제 정단 형성을 다 완성을 하면은 언청계용신을 만나는 그런 수행법이 이제 1단계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신선학교 이제 동반자 광선학위를 입퇴하고 탄생을 하는 이제 이 수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신조화 신주 백광의 여의주를 만드는 그런 단계가 2단계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무병장수 신선몸을 만드는 조화 주문인 이 칠성경 그리고 이제 남두신주 이 그 주문을 처음으로 이제 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전생을 아는 수행 그리고 이제 9단계 삼신조화 도통 신법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빛의 몸 만들기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고 삼신의 천상 설료화를 받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1차 수행은 전체적으로 이제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기본 과정은 이제 1단계 3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심화 이제 과정은 2에서 4단계까지 5주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을 얘기하면은 크게 이제 호흡 수행과 그다음에 이제 주문 수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흡 수행, 브리딩 메디테이션, 묵은 기운을 내뿜고 이 우주의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자가치유 호흡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호흡 수행이 아니고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면서 우주 조화의 그 빛, 그 광명, 조화 광명을 하단에 축적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이제 그런 수행법이고요. 내뱉을 때는 우리 온몸의 어떤 그 피로, 그 다음에 뭐 종양, 이제 부정적인 기운을 전부 내뿜는 그런 수행법이 바로 이 호흡 수행입니다. 자, 이 호흡 수행과 음양 짝이 바로 이제 주문 수행입니다. 찬팅 메디테이션. 자, 이것은 이제 옴과 훔, 이제 옴과 훔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시천주주나 태을주를 읽으면서 이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주문을 읽으면서 물과 불, 해와 달, 그다음에 용과 봉 이것을 축맥을 통해서 오르내리면서 이제 호흡을 하는 이제 수행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은 음양 짝이고 음양 일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우주 원형의 율려 소리인 이 음과 훔을 이것을 내 몸에 넣어서 그리고 이제 빛을 폭발을 시켜서 이 상단과 하단을 강화를 하는 이제 그런 수행법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음만 가지고서 숨을 내쉬면서 하단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축맥을 통해서 다시 상단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훔만 가지고서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옴은 이게 우주의 이제 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불 기운은 아래로 옴 주문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단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이제 훔, 이 물의 에너지인 훔을 갖다가 쭉 상단으로 올리고 그래서 옴과 훔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그러한 이제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선학교에서 이제 계속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수행법이 지금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이 이렇게 음양 일체 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 전 준비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은 영혼의 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수행을 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시간이고 또 나를 존중하면서 또 사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제님과 우리 조상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수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수행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아침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수행을 먼저 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인생의 제일 덕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수행을 이제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행을 또 열심히 하려면은 수행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술, 담배를 많이 먹는다거나 또 뭐 TV 시청이나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지나치게 많이 본다든가 또 너무 이제 과로한다든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많은 이제 방해를 이제 주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이제 수행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그런 생활 어떤 혁신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 장소는 이제 일단은 환기가 잘 되는 이제 정결한 곳이 좋겠죠. 뭐 가급적이면 공기청정기가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이제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하면은 우리가 집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집중하기 좋은 그런 조용한 장소. 그 다음에 또 방향은 남쪽. 이제 남쪽에 보통 이제 청수를 모시고 이제 하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서 앉거나, 이제 남쪽이 여건이 안 되면은 동쪽을 향해서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셔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의 준비물은 우선 이제 앉는 그 방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 보조 방석도 있으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무릎이 차고래기 때문에 무릎 담요를 이렇게 이제 얹고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수도복이 필요한데, 이 수도복은 내가 수행을 할 때 이 천지 대신명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막 입던 생활복으로 입으면은 그도 예의가 또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수도복을 입고서 수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정 안 되면은 편안하고 이제 정결한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의 보조 용품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행의 자세가 있는데, 우선 뭐 자세는 편안한 자세로 평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허리를 곧게 이제 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은 지그시 이제 감고, 자, 여기서 겉눈은 감고 이제 속눈은 뜨는 이렇게 각성 상태로 우리가 이제 눈은 이렇게 이제 감으시면 이제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자, 수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 그러니까 평좌를 하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눈을 지그시 감아야 된다. 눈을 너무 꽉 감으면은 이렇게 졸기 쉽죠. 그래서 혼몽에 빠지고 또 잡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속눈은 뜨고 겉눈은 감아라라고 김호연 성도에게 내려주신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눈을 이제 뜨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인체의 가장 위인 그 백회와 그리고 이제 회음, 여기가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자세를 취하셔 갖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딴 생각이 들거나 잡념이 들고 그러면은 몸의 자세가 이렇게 약간 틀어집니다. 자, 그럴 때는 의식을 해서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펴는 연습을 하면은 몸의 기혈 순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잡념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자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상제님께서는 수도 공부의 어떤 그 정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서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지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주문을 읽을 때, 뭐 수행을 할 때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갖고 신도의 응감이 잘 되기 때문에 이때 잡념과 사념을 가지면 안 되고요. 마음을 비우면서 주문에 집중을 하는 그런 수행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정하게 앉는다는 것은 아까 이제 정좌로 허리를 반드시 펴고서 앉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수행을 할 때는 잡념을 갖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성경신을 다하면서 읽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십자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이번에 천지 비밀을 공개를 해주신 것이 좌표를 그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원십자 수행법입니다. 자, 원을 딱 그리고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사정방에 원십자를 그려놓고 그 중심에 딱 앉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X,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허리를 반드시 펴서 그 중심, 나의 회음이 있거든요. 이제 인체의 가장 이제 음적인 이 회음의 영영 좌표를 딱 맞춰서 이렇게 앉습니다. 자, 이 영영 좌표는 우주의 조화 세계로 들어가는 우주의 암호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십자 수행은 기존 수행법에서는 없고 우리가 이 동방신선학교에서 처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세계가 자꾸 이제 들어가는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회음과 영영 좌표가 딱 맞으면은 그 순간에 우주의 어떤 조화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처음에는 잘 감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요 자리에 우리가 딱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지금 좌표 원십자 수행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익히셔 갖고 이렇게 모든 분들께서 영영 좌표에 빠른 시간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자, 이제 눈을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사정방, 동서남북이 같은 사정방에 선을 딱 그리고 자, 그리고 반듯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거기가 영영 좌표죠. 바로 여기에 회음을 맞춰서 딱 앉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십자 이제 수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첫날은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수행의 기초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몸에 체득을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행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환경을 딱 갖추어서 할 때 몰입도 잘 되고 또 큰 기운이 내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이 또 가장 큰 수행의 방해물이더라고요.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말씀에서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체를 우주 율려 조화의 빛 광명으로 가득 채워 내가 인간꽃이 되고 결국 신선인간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방대한의 1만년 정통 무병장수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모든 수행은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천지 어버이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의 근원이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 삼신망량님과 늘 함께합니다.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신단의 청수를 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공수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먼저 나의 몸과 마음, 환경을 정돈합니다. 자세와 건강, 마음은 늘 함께합니다. 평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나의 건강도 마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먼저 방석 중앙에 마음으로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정십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정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리면 원십자가 됩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춰 앉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바르고 곧게 쭉 펴니다. 내가 원십자를 그리고 정중앙 영영좌표에 앉아 집중해서 수행하면 나의 마음이 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중심으로 쑥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머릿속에서 불고 있는 모든 생각의 바람을 나의 숨과 함께 가라앉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나의 숨결만으로 나의 존재를 느껴봅니다.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호흡 수행,
브리딩 메디테이션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이 1만 년 이전부터 해오던 원형 수행법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쉰다는 뜻으로 토납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몸 안의 어두운 에너지, 병기와 탁기를 밖으로 전부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조화의 무궁한 빛을 나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내 몸과 마음, 영혼의 우울함과 불안, 스트레스, 피로와 병기운을 전부 내뱉습니다. 후.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우주에 가득 찬 밝은 생명의 빛의 기운을 내 몸과 마음, 영혼에 전부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든 어두운 에너지와 병기운, 탁기를 전부 토해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하단에 무궁한 우주의 생명의 빛의 기운이 가득 들어옵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제 숨과 함께 하단을 열어 우주의 빛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5분간 천천히 호흡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율려란 대우주의 근원이자 생명에너지로 우주를 낳은 모체입니다. 인간도 우주 조화의 원음인 율려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빛의 자궁인 율려에서 옴과 훔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옴과 훔 소리 수행을 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옴 사운드는 25,000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비롯되어 1만 년 이전 동방의 성인 제왕들에게 전수되었고, 훔 사운드는 황국에서 완성되어 전수되어 왔습니다. 옴은 대우주 최초의 소리로 우주가 태어날 때 처음 생겨난 빛이자 파동입니다. 함께 옴 소리로 온몸의 세포를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옴. 훔은 옴이 완성되어 생명을 낳는 씨앗 소리로 이번에는 훔 소리로 온몸의 세포를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훔. 이제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동시에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숨을 쭉 내려 하단전에서 옴의 소리 에너지, 그 빛을 가득 채워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마시면서 동시에 위로 끌어올려 머리 위 상단전까지 올려서 훔의 에너지, 그 빛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3분간 옴과 훔으로 나의 머리 상단전과 하단전에 우주의 조화빛을 가득 채우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의 조화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마음으로 오음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해가 충맥을 따라 하단을 향해 쭉 내려옵니다. 다시 마음으로 후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달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다시 오음 소리와 해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호음 소리와 함께 달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7분간 숨을 내쉬면서 마음으로 오음을 읽으며 상단의 태양을 하단으로 끌어내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으로 훔을 읽으며 하단의 달을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호흡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뚜껑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 호흡 수행을 짧게 해봤는데요. 처음이라 좀 어렵게 느낀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번 반복해서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몸이 바뀌고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되어 궁극에는 무병장수의 빛꽃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꾸준히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